준비됐어, 콜리? 묘, I'm ready. 오늘도 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보자고. Let's get it.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야. 갑자기 죽음이요? 응, 죽음.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예정된 일이니까. 죽음을 생각하기에 전 아직 어린데요. 어리다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니까 오늘도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이게 뭔가요? 돼지 아닌가요? 돼지가 아니야. 이건 석수라고 해. 석수? 돌석에 짐승 숫자를 써서 돌로 만든 짐승이라는 뜻이야. 아, 근데 이게 죽음이랑 어떤 상관이 있죠? 이제부터 이야기해줄게. 1971년 7월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 공주 송산리에는 백제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고분군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됐어. 공사가 한창이던 와중에 인부 한 명이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인부의 삽 끝에 뭐가 걸렸기 때문이지. 설마 무덤을 잘못 판 건가요? 예리한데? 원래 있던 무덤들을 피해서 배수로를 공사하다가 삽 끝에 무언가 걸렸고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물체를 피해서 파내려가기 시작했어. 인부들이 흙을 다 파내자 등장한 건 바로 무덤 입구였어. 무덤 입구를 조심히 열자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등장했고 바로 이 무덤의 주인이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지. 근데 백제왕의 무덤이 왜 그제서야 발견된 거죠? 왕처럼 대단한 사람의 무덤이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을 텐데. 물론 무령왕릉이 첫 번째로 발견된 백제왕의 무덤은 아니야. 무령왕릉이 있던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이미 발견된 무덤들이 여러 개 있었어. 하지만 무령왕릉처럼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무덤은 없었지. 그래서 발굴 순서에 따라 1호분, 2호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 무덤은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릉이 더 특별해졌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무령왕릉 지성 옆에는 아까 봤던 석수가 떡하니 앉아 있었대. 마치 주인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 같네요.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고 발견된 턱에 무려 2,900점이 넘는 유물들이 출토됐고 덕분에 우리나라 백제사 연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됐지. 다른 무덤들도 도굴되지 않았다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많았을 텐데 안타깝군요. 무령왕릉의 석수를 보면 인간들은 죽어서도 동물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이 사진도 한번 볼래? 잠깐만, 코끼리와 낙타 아닌가요? 우리나라 무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고종과 순종의 묘가 있는 홍릉과 유릉의 성물이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조선 왕릉의 형식과는 다르게 명나라 태조의 효릉의 방식으로 능력이 조성되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물들이 대폭 확장되었어. 제사를 지내는 침전 앞에 문인석, 무인석과 함께 말, 낙타, 해치, 사자, 코끼리 등의 동물 조각상을 볼 수 있지. 무덤에까지 동물들을 조각해 놓은 걸 보면 인간들은 정말 죽어서도 동물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 같네요. 무덤뿐이겠어? 인간들은 동물들을 옷에 그려서 입고 다니기도 했어. 옷에 그려진 캐릭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 이건 기린이라는 동물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아는 기린이 아닌데요? 사슴 같기도 합니다만. 이건 너가 생각하는 기린이 아니라 상상 속 동물 기린이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린의 털은 오색이고 이마엔 뿔이 하나 돋아있으며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과 같은 발굽과 갈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이건 그걸 상상하며 만든 모습이지. 아, 이거 사극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건 흥선대원군의 기린 흉배야. 기린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왕족의 흉배나 건축 양식에서 자주 볼 수 있지. 그럼 제가 아는 쥐라프랑은 딱히 관련이 없는 거군요. 다른 동물이긴 하지만 관련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 마침 말이 나온 김에 너가 말한 쥐라프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명나라의 영락제 이야기부터 해야 해. 영락제의 원래 이름은 주체인데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 주원장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운 인물인데 재위 기간이 길었던 탓에 주원장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 주윤문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어. 이에 주체는 자신의 조카로부터 재위를 찬탈하기 위해 정난의 변을 일으키고 스스로 제3대 황제가 되었어. 이런 영락제는 자신의 강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 이 일을 자신이 아꼈던 환관 정화에게 시키지. 정화는 60척이 넘는 배와 2만 7천 명이 넘는 선원들을 거느리고 항해를 떠나 60척이 넘는 배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조공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 그때 정화가 기린을 받아와 영락제에게 바쳤는데 영락제가 난생 처음 보는 기린의 모습을 보곤 용과 말을 섞어놓은 전설 속 기린을 닮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쥐레프를 기린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이 있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 무령왕릉 석수부터 상상 속 동물들까지 인간들은 참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네요. 그러게, 나도 너희 같은 강아지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인간과 얽힌 동물 이야기가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가요? 응, 몽 선생도 그렇고 리버도 그렇고 다들 보고 싶을 거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겠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강아지들에겐 이제 묘 선생님께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전해드리죠. 딱히 그러지 않아도 돼. 이야기 듣고 싶으면 가끔 들리라고. 정말이요? 여러분도 이야기가 생각나면 들러주세요. 지금까지 사랑방 고양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